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때는 법률 행위의 목적 이 부분인데요. 질문 들어온 게 잠깐 있어서 질문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 154페이지 보시면 법률 행위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그죠? 154쪽에 법률 행위의 종류에 보면 1번 계약과 단독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 단독 행위에 보시면 단독 행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하고 또 하나는 상대방 없는 거 두 개가 있죠. 예, 거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보면 유언하고 재단법인 설립 행위. 요건 이해되세요? 유언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유병원이가 도망가다가 어디서 유언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유언을 했잖아요. 산속에서. 그죠? 자식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데서 혼자서 유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언은 누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예요. 그 다음에 뭐 설립한 것도 그래요? 재단법인 설립한 거. 안철수 교수가 재단법인 설립했죠? 주식 내놔가지고. 그죠? 그거 자기 혼자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한 거예요. 혼자 결단 내린 거 혼자서. 그죠? 예, 이게 누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예요.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보면 요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취소에 한번 동그래 보세요. 법률 행위를 취소를 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추인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추후에 뭐 한 거? 승인한 거. 추후에 승인한 게 추인이에요. 뒤에서 자세히 보셔요. 뒤에서. 그 다음에 수권 행위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철회라고 돼 있어요. 철회 동그라미야. 철회. 우리가 쇼핑몰에서 옷 사면 밤에 옷 살 수 있죠. 쇼핑 클릭할 수 있죠. 쇼핑몰 옷 사잖아요. 그죠? 그거 일주일 안에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그게 철회입니다. 철회. 그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게 해제하고 해지요. 아, 요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해제, 그 다음에 뭐? 해지. 이게 용어상 무슨 차이입니까? 이거예요. 질문 들어온 거. 요거 구별하실 수 있으신 분? 다 이건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을 했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계약이라는 게 거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거래죠. 거래. 거래를 했다가 그 거래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뭐가 생겨요? 법률 관계가 생겨요. 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요? 서로? 법률 관계가 서로 생겨요. 이렇게요. 법률 관계가. 법률 관계라는 건 뭐가 생겨요? 권리하고 뭐가 생겨요? 의무. 권리와 의무 문제가 생기죠. 이게 법률 관계입니다. 그건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겨요?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죠. 거래가 바로 계약이죠. 이 거래. 거래를 하면 이 법률 관계가 생겨서 여기서 뭐가 생겨요? 서로 간에? 권리하고 무슨 문제? 의무. 너 권리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죠. 네가 그럴 권리가 나한테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걸 거래관계라고 그러고요. 그 거래관계를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계약. 계약법에서는 계약.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요. 민법 총칙에서는 이 계약을 뭐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걸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그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서로 간에는? 권리하고 의무 문제가 생겨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소송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해철 씨는 사망을 했어요. 뭐 때문에 사망한 거냐면 병원에서 시술 중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 지금 법률 문제잖아요. 법률 관계가 생긴 거죠. 그죠? 예. 그럼 신해철 씨 유족 측에서는 병원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입증을 해야죠. 입증을. 이게 의사 쪽, 병원 쪽에 뭐가 있었다? 과실로 죽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죠. 입증하면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무슨 문제예요? 법률관계죠. 법률관계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 신해철 씨가 그쪽한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가 있으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돈으로 받아낼 수가 있고 그쪽은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병원은 지불할 뭐가 있어요? 의무. 바로 권리 의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죠? 예. 그럼 그건 왜 생기게 됐어요? 뭐를 해가지고? 계약했어요? 계약했어요? 예. 무슨 계약?
나 시술해 주세요. 시술했잖아요. 그죠? 그죠? 시술해달라고 환자가 요구를 했고 의사가요? 예,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거기서? 계약이 된 거죠, 계약. 이해되세요? 예. 거기서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이거. 거래를 했다. 그 거래를 계약이라고 그러고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그랬다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분쟁이. 그죠?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쪽이 이쪽한테 그런 권리가 있냐, 너 의무 있냐, 이것 따지는 게 바로 민법이에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권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입증하는 거는 소송을 해야 돼요. 그거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고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해요? 신해철 씨가 이겼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럼 뭐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걸 뭐 하고요?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는 우리가 몰라. 그건 법정에서 변호사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죠. 공방을 벌이는 거죠. 그죠? 예, 그 과정은 우리가 빼고 우리는 이겼다면 뭐가 있다, 여기에? 권리가 있고 저쪽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계약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취소라는 개념하고 해제라는 관점, 해지라는 관점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요건 우리가 구별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예. 우선 요거 간단하게 여기요. 해제하고 뭐 하고요? 해지를 먼저 볼게요. 글자 하나 틀려요. 여기는 뭐 제, 여기는 해지. 우선 이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거래를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 거래했을 때 써먹는 게 해제예요. 해지는요, 한 번 거래가 아니라 계속적 거래예요. 무슨 거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 계속적, 반복적 거래. 이 거래 유형이 틀려. 이거는 거래를 딱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 했다가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번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요? 반복적으로 거래를 했다가 파기하는 거는 해지예요, 해지. 그럼 우리가 임대료 내는 거는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상가 임대를 빌렸어요. 그럼 그 월세는 어떻게 내요? 월세를 매달 내죠. 그거는 뭐예요? 반복적이에요, 일이에요? 이거죠. 그때 하는 게 해지예요, 이게. 그럼 임차인이 A하고 B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무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 세입자 들어온 사람이 처음에 한 4, 5개월은 월세를 따박따박 내더니 5개월째부터 월세를 어떻게 했다? 이분 임차인이 차임을 어떻게 했다? 밀렸다 이거죠. 차임이 연체되고 있다. 그럼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면 계약을 이행한 거예요? 계약을 불이행한 거예요? 오케이. 이 임차인이 뭐를 불이행한 거예요? 계약을 지켰어요? 계약을 불이행한 거예요? 계약을 불이행했다. 줘야 되는데 월세를 못 주잖아요. 달달이 월초에 줘야 되는데. 월세는 월초에 받아요? 월말에 받아요? 월초? 예. 그 동네 어느 동네? 월말. 그 동네 어느 동네? 법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법에는 월말에 받아요? 월초에 받아요? 법에 민법에는. 저 시골에서 논을 이렇게 임대를 소작을 얻어가지고 농사 짓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사용료를 언제 내요? 추수했을 때, 그죠? 상식에 맞죠? 그죠? 추수학기 되면 수학에서 수학을 해가지고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차임은 특약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특약을 따로 안 맺었으면 월말에 또는 수학기에 지불한다. 그럼 선급이에요, 후급이에요? 후급이 원칙이에요, 후급이. 뭐가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그랬더니 어느 아주머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월초야, 월초. 그래, 원룸을 세를 주잖아요. 그 학생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불. 아니면 가. 그럼 여기 원룸은 시설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싫으면 가라 이거죠. 왜? 줄 섰어 여기. 그럴 때는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월세를
선불로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요. 시설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언제요? 선급이요, 후급이요? 후급입니다. 후급. 맞죠? 네. 그래서 차임 연체가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계약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계약 위반이죠? 계약 불이행.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용어로 계약 불이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래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채무. 차임을 줘야 될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달달이 줘야죠. 그 채무를 이행했어요, 불이행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표현해요. 채무 불이행. 이때 차임 몇 기를 연체하면이에요? 2기요, 2기. 2기니까 2달입니다, 2달. 선상님, 그럼 2기는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연속해서 2기예요? 띄엄띄엄 2기예요? 여기 2기라고 돼 있죠? 법에는 2기라고 돼 있어요. 2기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원인은 이거예요. 임차인이 뭐 했을 때 원인은? 차임 연체를 몇 기 하면? 2기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러면 임대인이 그냥 둬요? 계약을 해지해버려? 이걸 계약 해지한다고 그래요. 계약 해지 통보한다. 임대인이. 그죠? 예. 이때 여기 2기라고 돼 있어요. 2기. 2기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연속해서 2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때나 2기예요? 여기 연속해서 2기라고 쓰여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그럼 2기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 때나 2달 연체하면 2기 연체가 된 거예요. 그죠? 5월 달에 한 번 밀리고 7월 달에 한 번 밀렸어요. 그죠? 그럼 2기요, 아니요? 2기죠. 2기죠. 그러면 주인이 임차인 해지해서 내칠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이해되시죠? 예, 2기. 여기서 2기라는 거는 띄엄띄엄도 맞아요. 예, 상관없는 거예요, 2기는. 연속해서 2기가 아니에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임대인이 하는 게 뭐예요? 임대인이 하는 게 이 임대차 계약을 그냥 둬요? 계약을 해지해버려? 이게 거래죠. 얘네 둘이 한 거래는 무슨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을? 임대차 거래를 했죠. 이 계약 관계를 끌고 가요? 끝내버려? 끝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해지라고 그래요. 해지. 해지는 임대인이 얘한테 단독으로 하는 거죠. 단독으로.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임대인이.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그럼 임대인이 단독으로 합니까? 합의하에 합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죠. 단독으로 해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임대차 계약은, 거래는 언제 종료가 돼요? 거래는 종료가 언제 됩니까? 해지 통지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석 달 후에 되는 거예요? 석 달 후에 아웃이에요? 바로 아웃이에요?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죠? 계약을 해지합니다. 본인은 오늘부로 귀측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합니다? 해지합니다. 그죠? 이유는 귀측께서 차임 2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을 뭐합니다?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죠? 그게 내용 증명이죠. 그냥 내용 증명이 별거 있어요? 그냥 이 내용을 쓰면 돼요. 그냥 당신이 5월 달에 밀렸고 7월 달에 월세 밀렸어. 그죠? 쓰는 거예요. 그냥 말로. 무슨 양식 있어 없어? 양식 없다니까. 왜요? 우리 민법은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이니까 그냥 내용만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방식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법이 정한 방식이 없어요. 그냥 내용만 여기다 담아가지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정식 주문하면 한정식이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집집마다 틀려 나오는 게. 왜 틀려요? 방식이 없거든요. 그냥 많이 가져오면 돼. 많이 가져오면 돼.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요식이라고 그래요?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불요식이에요. 그래서 방식 없어요. 그냥 해지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해지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용만 담으면 돼요. 내용만 충실하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용 증명이에요. 오케이, 그죠? 보통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죠. 귀측이 5월달하고 7월달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오늘부로 2014년 몇 월부로 임대차 계약을 뭐합니다?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내용 증명이에요. 됐죠?
예. 그러면 이 내용 증명이 일로 배달이 되죠. 배달이 되면 이 임대차 거래가 유지되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죠? 예,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해지. 그럼 여기서 임차인이 그동안 월세 주고받은 거 있죠. 얘는 월세 주고 얘는 건물 쓰라고 그랬죠. 그동안 거래했던 거, 그동안 여기 2년이나 3년 동안 거래했던 건 토해내요, 안 토해내요? 임대인이 월세 받은 거 토해내, 안 토해내? 안 토해내고 그냥 여기서 통지 받으면 그날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동안 받은 월세는 어떻게 하고요? 토해내요, 안 토해내? 안 토해내고. 그죠? 예. 그럼 이 해지 통보가 되면, 오늘 해지 통보가 되면 임대차 거래는 오늘부터 끝납니까? 맨 처음에 거래한 날부터 끝납니까? 오늘부터 거래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장래효라고 그래요. 장래를 향해서. 그럼 이 임대차 거래가 언제부터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 거래가? 오늘부터예요? 처음부터야? 거래는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에. 2년 전부터 거래가 종결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오늘부터죠? 어디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가 종결되는 거. 거래가 종료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해지라고 불러. 해지. 되셨나요? 해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해지의 핵심은 뭐예요? 장래를 향해서 거래가 종료되는 것이다. 언제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이걸 해지라고 부르게 돼요. 이유는요. 이런 해지를 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이기연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법률 용어로는? 채무불이행.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원인된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해제는 뭐냐면 거래를 여러 번 했을 때, 한 번 거래했을 때, 1회 거래했을 때입니다. 1회 거래했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거야. 깨지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해제. 그럼 해제는 쉬워요. A하고 B하고 뭐 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아파트 무슨 계약을 했다? 매매 거래를 했다. 매매라고 하는 거래를 했다. 법률행위 했죠? 매매를 뭐라고 해요? 법률행위. 매매했죠? 예. 그랬다가 여기 매도자. 이쪽에 매수자. 매수자가 잔금을 준비를 못했다 이거죠.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넣었는데 뭐를 못 넣었어요? 잔금을 못 치렀어요. 잔금을. 그럼 잔금을 못 치르면, 여기서 잔금을 못 치르면 잔금을 미납했어요. 그럼 여기서 계약 이행했어요? 계약 불이행해요? 계약 불이행.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얘가 잔금을 못 놨으니까 채무불이행을 한 거잖아. 잔금 날짜에 얘가 돈을 못 줬어. 채무불이행했죠. 그럼 이 매도인이 그냥 둬요? 계약을 깨버려? 이 매매 거래를 그냥 둬요? 종결해버려? 계약을 종결하죠? 누가요? 매도인이. 이쪽에 있는 매도인이. 누구한테요? 계약을 이행했어요? 계약을 불이행했어요? 계약을 지킨 사람이요? 계약 위반자한테. 계약을 뭐 한 사람? 위반자. 계약을 위반한 자. 이 사람한테. 얘가 계약을 위반했잖아. 잔금 치르기로 한 날짜에 못 치렀지 않습니까? 치르기로 한 날짜에 못 치른 거를 뭘로 위반했다고 그래요? 계약 위반.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 이게 채무불이행이야. 이게 원인은. 여기도 똑같아. 원인은 얘가 뭐를 불이행했을 때? 채무를 이행했을 때요? 불이행했을 때? 불이행했다 이거죠.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얘가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 거래를 어떻게 해버려요? 거래를 그대로 가요? 거래를 종결해버려? 종결해버리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해지 통보예요. 해제 통보. 이걸 무슨 통보? 해제 통보. 해제. 이거는 뭐? 해지. 그럼 이 매매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번 한 거야. 한 번. 나하고 얘하고 아파트 거래 딱 한 번 한 거야. 그랬다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료시키는데 이거는요. 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해지는 어디를 향해서?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거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차임은 그대로 두고. 근데 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오늘 해제를 했다. 오늘 해제 통보했다 이거죠. 그럼 오늘 거래가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거래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언제로? 맨 처음부터. 맨 처음. 거래를 한 언제부터? 맨 처음부터 거래가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래를 만약에 이거 1월 달에 했다. 1월 달에요. 해제는 5월 달에 했다. 그럼 잘 보세요. 계약은 언제 했고요? 1월 1일 날이 거래한 날이다. 최초 거래일이다. 거래일. 그리고 해제된 날은 5월 1일이다. 언제 파기가 됐다? 5월 1일 날 뭐가 됐다? 해제 통보를 했다. 해제 통보. 그죠? 이게 거래일입니다. 이게 맨 처음 거래일. 맨 처음. 그럼 이 매수자는 얘한테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아파트 매매 대금을. 집 살려니까 매매 대금 지불했죠. 그죠? 예. 그랬다가 얘가 잔금을 못 치는 거죠. 잔금 못 치렀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럼 이것 때문에 계약이 지금 위험해진 거잖아요. 그죠? 거래는 간단해요. 계약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계약을 지킨 거예요? 얘가 못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죠. 못 지킨 걸 뭐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 이게 이제 계약이 위험해지는 거죠. 계약이 위험해지고 파기되는 거죠. 원인이죠. 이게 원인.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얘한테요? 그냥 뒀어요? 해제 통보를 했어? 얘는 기다려도 돼요. 얘가 돈 만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못 기다리고 뭐를 해도 돼요? 해제한다고 통보를 해도 돼요. 그거 저 사람의 권한이죠. 권한. 해제를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제 꼭 해야 돼요? 기다려도 돼? 나 기다릴래. 왜 기다려요? 이 집 사러 온 사람은 얘밖에 없어. 그죠? 얘 말고는 안 와. 얘 말고는 안 와. 그죠? 이거 심각했었어요. 왜요? 요즘 아파트 값이 어느 상황이었어요? 한 2년 전에? 1, 2년 전에? 올랐어요? 떨어졌어? 떨어졌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요 근교에 아파트 시공사가 줘놓은 아파트가 분양이 돼야 안 돼? 분양이 안 되는 거지. 미분양이요. 엄청 쌓였어요. 그죠?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시가 6억을 받아야 되는데 6억에 분양을 하려니까 이게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죠. 그때 이 B라는 사람이 사러 들어왔어. 저쪽에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셀이 고마워. 셀이 고맙죠. 눈먼 고기입니다. 눈먼 고기. 와서 물은 거죠. 그죠? 그랬다고 이 사람이 잔금 날짜에 못 지켰어요. 중도금까지 냈는데 잔금 날짜 못 지켰죠? 그럼 이 시공사가 이 계약을 바로 해제 통보해요? 기다려줘요? 얼마든지 기다려 내가. 그죠? 기다려주죠. 예. 그렇지 않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 기류라면 어떻게 해요? 상승 기류면? 예, 바로 해제 통보해서 내보내고 이분 내보내고 어떻게 해요? 다른 분하고 거래를 해도 되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제 통보를 하면 거래 통보는 이때 한 거예요. 해제 통보는. 그죠? 예. 그런데 거래는 맨 처음에 언제 했어요? 맨 처음에 1월 1일. 그러면 해제 통보가 되면 거래는 해제 통보된 이날부터 계약이 꽝 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맨 처음 뭐 한 날? 거래한 날. 맨 처음 거래한 날로 복귀가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급표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급에서 거래가 종료돼요. 거래가 종료되는 거예요. 이걸 소급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소급표. 언제로 가서 언제로? 맨 처음 거래한 날로. 맨 처음 거래한 날부터 거래가 종료돼서 꽝 되는 거예요. 꽝. 그럼 언제부터 꽝 되는 거예요? 5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거래가 꽝으로 되는 거예요. 해지는요. 해지를 했다. 만약에 5월 1일 날 무슨 통보를 했다? 해제가 아니라 무슨 통보를 했다? 해지 통보를 했다. 여기서 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꽝이 돼요? 5월 1일부터요? 5월 1일부터 뭐가 돼요? 꽝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급효라고 그래요? 장래를 향해서? 장래효라고 그래요. 장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거래가 종료가 되는 거죠. 거래가 뭐 하는 거? 종료가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장래효, 해지라고 불러요. 이건 해지. 요거는 뭐라고 이름 불러요? 해지. 과거로 가면, 과거로 소급하면 뭐라고 그래요? 해제. 오케이. 이제 용어 잡았어요.
요게 기준입니다. 요 날짜 기준으로 요 날짜에 해제 통보를 했다 또는 해지 통보를 했다. 그죠? 통보를 했다. 어떤 통보를 했다. 과거로 가서 과거로 되돌아가 가지고 맨 처음부터 꽝이 되면 뭐라고 부른다? 이거는 해제. 이거는 소급표다. 핵심이 뭐야? 해제의 핵심은 소급해서 꽝이 되는 거고, 장래를 향해서 꽝이 되는 거, 장래를 향해서 거래가 종결되는 거는 그건 뭐라고 부른다? 해지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해지.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는 소급표라고 그런다. 이거는 뭐가 인정된다? 소급표라고 그러고, 이거는 소급표라고 그래요? 장래효라고 그래요? 장래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 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이제 구별이 됐어요. 그럼 여기 아까 여기 임대료 받은 거 2년 동안 임대료 받은 건 어떻게 돼요? 해지는요. 해지는 임대료 받은 거 토해내 안 토해내? 안 토해내는 거죠, 이거는. 근데 해제는요. 해제는 언제부터 꽝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1월 1일부터. 그럼 얘가 받은 돈, 얘가 받았던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돌려줘야 돼, 이거는. 그 해제는 토해내야 돼요.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거를 그냥 가져요? 토해낸다? 토해낸다라는 용어를 법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반환 처리한다고 그래요. 무슨 처리? 반환 의무가 있다. 반환 의무. 받은 거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받은 거를 뭐라고 그래요? 급부라고 그래요. 거래를 해서 얻은 급부. 받은 거를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 받은 급부를 그냥 둬요?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돈 받은 거 돌려주라고. 여기는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여기는 반환 의무가 없어요. 여기는 반환을 해야 돼요. 급부 받은 거를, 돈 받은 걸 돌려줘야 돼요. 됐어요? 요게 뭐하고 뭐의 차이죠? 해제와 해지. 해제와 해지의 결정적 차이다.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똑같이 채무불이행이에요. 원인은 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똑같아요. 원인은 뭐 의문이다? 써보세요. 원인. 해제나 해지의 원인은 뭐다? 오케이, 요거죠, 요거. 계약불이행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요거 기본적인 용어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응용을 해볼게요. 네? 예. 자,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을 했어요.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직원 둘을. 일단 한 직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젊은 친구가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근데 한 친구는요, 집안이 넉넉하니까 이거 월급 받아도 얼마 되지도 않고 내가 뭔 도움이 되겠어. 맨날 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주식이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일을 너무 안 하는 거죠. 사장님이 누가 마음에 안 들겠어요? 일 열심히 안 하는 직원이. 그죠? 예. 경고를 몇 번 줬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관둬라라고 통보했어요. 관둬라. 그건 해제요, 해지요. 고용계약을 했죠. 나하고 사장님하고 고용 거래를 했어. 거래가 그걸 고용계약이라고 그래요. 그죠? 고용주, 그 다음에 고용당하는 피용자, 일하는 사람. 그죠? 예. 관둬라라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제요, 지. 그동안 받은 월급은 어떻게 해요? 토해낸다, 안 토해낸다? 안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거는? 해지. 장래를 향해서 거래가 끝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불성실하게 일을 했으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해지를, 해고를 할 수 있죠, 해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뭐라고 써요? 해지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해고했다, 해고. 그죠? 이거는 해고 사유가 돼야 안 돼요. 그 직원이 꼭 빨간 양복을 입고 와. 그거 가지고 해지 사유가 돼야 안 돼요. 왜요? 해지는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채무불이행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어야만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사유가 없는데 해지를 하면 그게 바로 무슨 해고? 부당해고죠. 부당해고는 그건 위법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걸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해고를 잘못한 거니까 복직 처리가 되죠. 채무불이행이 될 때만 됩니다. 근데 이건 돼야 안 돼요. 어떤 음식점에서 거래를 하면서 사장님이
우리는 직원들이 다 빨간 옷 입어야 돼. 그죠? 그걸 거래 조건으로 했어요. 고용계약 쓸 때 옷은 무슨 옷을 입는다? 빨간 옷. 그죠? 인사할 때는요. 99도를 숙여야 돼. 99도. 그게 거래 조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손님 오면 빵긋 웃는다. 세 가지가 요건이에요. 그죠? 그럼 그게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뭐예요? 거래의 핵심 사안이죠. 그럼 그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 채무가 있어, 채무가. 그래야 월급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직원이 빨간 옷을 안 입어. 그럼 뭐야, 그게?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예, 됩니다, 이게. 바로 이건 계약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계약에 따라. 맞지요? 예,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예. 지금 이렇게 민법은 이런 법률 용어도 그렇고요. 그 원인도 그렇고 이걸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다른 주제가 나오거든요. 복습을 안 하면 따라옵니다,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옵니다. 예, 자빠집니다.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서해안에서 지금 배 타는데 그분은 동해안에 가서 놀고 계셔. 그런 게 비일비재예요. 왜? 복습 안 하면 이건 못 따라옵니다. 불가능하문이다. 그죠? 예.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게 같아져요? 다른 거예요? 매 시간마다 다른 거래요. 그래 졸거나 아니면 어젯밤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 쥐약이에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그 여파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여파를 줘요. 그래서 민법하는 날은 전날 술 드시는 거 금주입니다. 금주. 예. 너무 신나게 그리고 밤에 너무 달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민법 수업 들을 때 힘드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수업을 이렇게 복습을 안 해주시면 그거는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조항구의 채무불이행입니다. 그죠? 예. 끌고 가기 힘드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그거 관리해 주셔야 돼요. 해제하고 뭐 하고요? 해제 이해되셨죠? 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취소. 예. 이것도요, 거래를 종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뭐를 종결하는 거예요?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거? 거래를 종료하는 거예요. 거래를 종료하는 건 똑같아요. 취소도. 이것도 거래 종료하는 거 맞아요? 똑같죠? 예, 이것도 거래를 종료시키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소급해서 거래를 뭐 하는 거예요? 종료시키는 거예요. 거래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근데 소급해서 종료시켜. 그럼 뭐랑 비슷해 이게? 해제랑 너무 비스무리해요. 왜? 소급하니까. 소급해서 거래가 종료되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야, 이거랑. 이것도 어떻게 해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어떻게 끝난다? 소급해서 거래가 종료된다. 그래, 이거랑 너무 비슷해. 그죠?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해. 그런데 비슷하지만 틀려요. 비슷하지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장동건하고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웃으시죠? 비슷하지만 틀려요. 그죠? 예. 어떤 때는 제가 더 잘생겼어요. 라고 저는 우깁니다. 그죠? 예, 이것도 비슷하지만 틀려요. 이것도. 비슷하지만 틀려요. 성향은 비슷해요. 왜 성향이 비슷해요? 무슨 요가 있어요? 소급해서 거래가 쪽나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뭐가 틀리냐면 원인이 틀려요. 원인이. 해제는요. 해제할 때는 이 계약관계를 해제할 때는 언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인이 뭐였어요? 아까? 원인이 뭐였어요?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만 이로 해제를 해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원인은 아까 뭐였어요? 채무를 뭐 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만 해제가 되거든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지킨 거예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위반했을 때요. 다른 말로 이걸 계약 위반이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계약 위반을 뭐라고 불러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요즘 CF로 제일 뜨는 여자분은 누구? TV 안 보시는군요. 민법만 해요? 예. 예. 민법만 하시는군요. 예. 내년 민법 대박입니다.
강의만 들으시는 거죠? 예,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빨리 올라가는 거 맞아요.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개모임 다 나가고 가족 모임 다 나가고 이러면요 민법 내년 5월 돼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줄이셔야 돼요. 친구 만나는 거, 개모임 하는 거 팍 줄이셔야 돼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만 나가고 아닌 거는 다 자르셔야 돼요. 1년 동안. 그래야 1년에 끝내세요. 그게 정답이세요. 정답. 그리고 어느 분이 공부하시면서 6월 달에 오셨어요. 6월 달에 오셔가지고 붙으신 분이 계셔. 예, 근데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대기업 다니시다가 나오셨으니까. 절박하죠. 가족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그죠? 예, 애들 대학생이고 이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죠. 이거 꼭 따야 되는데 딱 학원에 왔는데 자기하고 동갑에다가 상황이 똑같은 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어우, 예, 바로 웃음 나오죠? 웃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통하는 것도 많아. 나이 비슷하죠. 애들 상황 비슷하죠. 그죠? 조건 비슷하죠. 술이 너무 땡기죠. 딱 끝나기도 전에 첫 1교시에 뭐라는 거예요? 아, 오늘 한잔 하자. 바로 옆에서 옆구리 찌르시는 거야. 그죠? 한잔 하자고. 이분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자, 저분하고 나하고 상황은 비슷하니까 바로 술 마시러 가는 순간에 예, 오늘만이 아니라 이거 매주 술이죠, 매주.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거. 못 붙죠. 그죠? 복습을 하나도 못해. 일단 술 먹으러 가시는 순간 복습 꽝이에요. 그죠? 예. 그 순간 다음 내일 수업도 꽝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만나면 이제 어이 이러면서 이제 바로 분위기 바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분이 고민 끝에 예. 쪽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렇게요.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는 여기서 예.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같이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쪽지를 보냈어요. 예. 미안하지만 시험 끝나고 그거 하자. 시험 끝나는 날 내가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내가 밥 사줄게. 대신에 지금은 우리 자제하자. 예. 그 쪽지를 보냈더니 그분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삐졌죠. 바로 삐지죠. 그 나이는 잘 삐져요. 그죠? 젊은 나이는 삐지지도 않아요. 그죠? 예, 상처받는 거, 예,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은데, 나이 드시면 상처 심하게 받습니다. 예, 삐져가지고 저쪽으로 가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끝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목례만 나눈 거죠, 목례만. 그리고 시험 딱 끝난 날 합격자 모임에 가는데 그분이, 누가 와 계셔요, 누가? 그분은 와 계셔. 그 쪽지 보내신 분은. 쪽지 받으신 분은요? 그분은, 예, 그분 말고 다른 분을 찾게 돼 있어. 그죠? 찾아요. 왜? 술이 먹고 싶으니까. 그분은 못 나오시고. 4개월에 되셨어요. 대신에, 예, 잠을 엄청 적게 자셨죠. 고생 많이 하셨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예. 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제 사유는 뭐였어요, 아까? 채무불이행이에요.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 위반. 그죠? 취소는 그럼 사유가 뭘까요? 취소는 원인이. 똑같으면 안 되죠. 똑같으면은 해제하고 취소가 용어가 달라질 이유가 없죠. 달라요, 원인이.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때는 원인이 뭐가 됐을 때만 해요?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일 때만 해제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아, CF 얘기하다가. 요즘 제일 뜨는 CF가 여자 중에 누구예요? 누구요? 수지요? 아, 수지. 또 전지현. 그죠? 또 누구 있어요? 그랬다가 CF 계약했다가 잘리신 분 계세요? 누구요? CF 계약했다가 잘리신 분. 수현 잘렸어요? 중국에서 왜 잘렸을까요? 잘 모르니까 제가 그 사유를. 중국에서 왜 관두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CF 계약을 했어요. 장기 계약. 그죠? 1년, 2년 계약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델로서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은 걸 해요.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 그죠? 예. 그럼 계약 해지 통보가 와요, 해지 통보가. 그죠? 그게 해제나 해지입니다. 해제나 해지예요. 그럼 취소는 뭐예요? 취소는 원인이 뭐냐? 이 원인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 때나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기 거래일 때요. 무슨 거래? 사기 거래. 오케이요? 그 다음에 강박
강박이라고 그래. 강압이라고 그래. 강압 또는 강박으로 인한 거래. 그 다음 차고 거래요. 무슨 거래? 차고 거래. 이런 거 있을 때만 취소라고 붙여요. 취소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거래였을 때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가 사기 거래였다. 그때 하는 건 뭐예요? 취소요. 취소. 해제가 아니문이다. 오케이요? 예. 그럼 질문 드릴게요. 중국집에 짜장면 주문했어요. 짜장면 주문했죠? 주문한 거를 청약이라고 그래. 청약. 짜장면 2그릇이요. 그죠? 몇 동 몇 호. 주문했죠? 청약했죠? 그랬더니 저기서 뭐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죠? 연락처 주세요. 연락처 가죠? 알았죠? 그럼 뭐 한 거예요? 그쪽에서? 승낙했죠. 그럼 거래가 됐어 안 됐어? 됐죠? 됐죠. 거래됐죠? 그럼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는 뭐를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생겨? 짜장면을 갖다 줘야 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고, 주문한 사람은요 짜장면을 뭐 할 권리가요? 받을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기죠. 권리 의무라고 하는 법률 거래가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제 시간 안에 와요 안 와? 안 오잖아. 안 오잖아. 이게 10분 지나도 10분 지나면 전화를 합니다. 그죠? 출발했나요? 그럼 저기서 뭐라고 그래요? 벌써 출발했는데 아직 안 갔어요? 시침이 뚝 떼고 얘기해. 그죠? 출발을 뭐래? 가지도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지. 그죠? 그죠? 예. 또 10분 기다려도 안 와. 그죠? 그럼 또 전화하죠. 뭐라고요? 언제 와요? 그럼 저쪽에서 아직 출발을 안 해놓고도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럼 이쪽에서 주문하신 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격 급하신 분하고요. 여유 있으신 분하고 두 분 있어요. 그죠? 여유 있으신 분은 더 기다립니다. 그죠? 성격 급하신 분은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래요? 취소라고 그래요? 해제라고 그래요? 취소라고 그러죠? 근데 용어 보세요. 법률적인 용어는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지 정확해요? 해제가 맞는 거예요. 왜요? 뭐 위반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 용어는 잘못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취소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이? 사기를 쳤어야 돼. 사기.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용어가 법률적으로 다릅니다. 예.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옷을 주문했어요. 옷을 내가 밤에 공부하다가 민법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옷이 마음에 드는 옷이 딱 떴어. 이렇게 광고하는 게. 저거 내가 입어야 되겠어. 나를 위해서 태어난 옷이야. 그죠? 저거는 나밖에 맞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딱 찜했어요. 찜. 그래서 바구니에다 담고 결제를 했어요. 그죠? 그럼 거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거래됐죠? 됐죠? 다만 배송이 온 거야 아직 안 온 거야? 배송 날짜 보니까 며칠 후에요? 3일 후에 배송이 나한테 된대요. 그죠? 그럼 거래는 됐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맑은 눈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옷을 한번 다시 볼까? 봤더니요 그 옷이요? 저게 뭐야 저게 옷 같지도 않구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싹 변했어요. 그죠? 예. 그 순간 어떻게 하고 싶어? 그거 결제했던 거를? 취소를 해야 돼요. 해제를 해야 돼요. 철회를 해야 돼요. 그게 철회예요. 그게 철회예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써요, 용어를? 아무 때나 다 취소야, 그냥. 그죠? 예. 법률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가끔. 왜? 일반인들은 뭐를 안 해요? 구별을 안 하고 막 써버리거든. 근데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해되세요? 처리했다라는 말은 그쪽에서 뭐 하기 전에요? 배달하기 전에, 배달한 거에 하기 전에 관둬버리는 걸 철회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내가 짜장면 주문했다가 짜장면 주문했어요. 그죠? 짜장면 2개 갖다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들이랑 나랑 먹을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뭐라는 거야? 아빠, 짜장면 말고 나 이번에 만두하고 탕수육으로 바꿔줘. 그럼 아빠가 빨리 전화하죠. 그죠? 전화해가지고 그 중국집에 물어봐요. 주문 들어갔나요? 그랬더니 저기네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철회가 안 돼요. 철회가. 그죠? 들어가기 전이면 뭐가 돼요? 철회를 할 수 있죠. 철회해가지고 만두로 바꿀 수 있잖아.
탕수유가. 그게 철회예요. 그죠?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쓰실 때는 나눠서 쓰시는데 요거 원인이요. 원인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효과에서 이렇게 다르고 요거는 소급효고 요거는 소급해요, 장래효예요. 장래효라는 거. 요게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자, 이제 용어 정리가 되셨고 다시 하나 더 보실 게 있어요. 153페이지 보세요. 15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사실이요? 법률 사실이요. 법률 사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법률 사실.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법률 행위라는 게 뭐였어요? 거래죠. 거래를 뭐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 그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사실들이 있어, 사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혼자서 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이 나와야 돼요? 둘이 있어야죠. 그죠? 예, 임대인이 아무리 물건을 임대를 놔도 임차인이 와서 물지 않으면, 임차인이 와서 물건을 물지 않으면 거래가 돼, 안 돼? 안 돼가 되죠. 안 되죠. 그럼 임대인이 물건 내놨다. 내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청약. 임대 놓으려고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청약을 했다. 이건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 청약이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직 임차인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만 있는 겁니다. 거래는 아직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럼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청약이라고 하는 법률 사실만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들어오면? 임차인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승낙이 된 거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 거래,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야 법률 관계가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법률 사실을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용태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하고? 사건하고 둘로 나눠요. 용태하고 사건하고. 이거 용어니까, 이게 법률 용어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용태는 뭐냐면, 용태라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이건 뭐냐면 사람의 뭐가요? 정신이 여기 뭐 한 거예요? 관여한 거예요. 정신이 관여한 거. 뭐가 관여한 거? 정신. 내 뇌세포가 관여한 걸 뭐라고 불러요? 용태. 사건은요, 내 정신하고요. 사람의 정신하고 뭐 한 거? 무관하고요. 정신과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 그건 뭐라고 불러요? 사건이라고 불러요. 용태하고 사건하고 결정적 차이는 내 뇌가 작용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럼 짜장면 주문하는 거는, 짜장면을 내가 주문하는 거는 내 뇌가 작용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용태예요. 용태. 사건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시간이 경고하는 거. 뭐가 경고해요? 시간이 경고하는 거. 이거는 내 정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관해요? 무관하죠. 이게 바로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거. 시간이 경고하는 거. 그럼 시간이 경고하면 어떤 법률 관계가 생겨요? 법률 관계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러니까 특이하지 이게. 뭐만 흘러도요? 시간이 경고해도 법률 관계가 생기문이다. 생기문이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임금 채권. 무슨 채권? 임금 채권 말고 내가 빌려준 돈. A가 B에게 뭐 해준 돈?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이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 있죠. 채권이. 빌려준 돈이 여기 만약 5천만 원이 있었다. 이 빌려준 돈 채권은 몇 년 동안만 법적으로 존재해요? 10년이죠. 10년 동안만 존재해요. 10년간 이 권리가 존재해요. 이 채권이요. 채권은 몇 년이요? 10년 동안만 권리가 존재해요. 그럼 몇 년이 흐르면? 10년에 뭐가 흐르면? 시간이 경과하면. 10년에 뭐가 경과하면? 시간이 경과하잖아요. 그럼 이 채권이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무슨 시효? 소멸시효에 걸린다. 몇 년의 시효? 10년에 무슨 시효?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당된다. 해당되니까 이 채권이 있어요? 사라져버려? 사라져요. 몇 년 지나면? 10년에. 그래서 그럼 A가 원래는요 10년이 되기 전에는 돈 달라고 해요 못해요? A가 B한테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 없었어? 몇 년 되기 전이면 권리가 있었죠. 권리가 있었고 여기는 뭐가 있었어? 의무. 빚을 갚아줄 의무가 있잖아요. 법률관계가 생겼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순간에 10년이 지나는 순간에 이 권리 의무가 생겨요?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게 바로 사건이에요. 뭐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오케이. 그냥 시간만 흐르면 돼요. 시간만. 이해되세요? 예, 이게 소멸시효라는 거죠. 소멸시효. 무슨 시효? 소멸시효. 채권은 몇 년이요? 10년이 문이다. 10년. 임금채권은요? 임금채권은 몇 년? 내가 A가 누구한테요? B에게, A가 C에게 받을 임금입니다. 받을 뭐? 임금. 못 받은 월급이 있어. 월급. 심형래가 회사 운영하다가 망했죠.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 고소를 했어. 고소했죠. 월급 안 주니까 고소를 해버렸어요. 누가 고소했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것도 무슨 채권이에요? 무슨 채권? 임금채권. 이 임금채권은 몇 년 지나면? 3년이요. 몇 년이요? 3년의 시간이 경과했다. 그러면 뭐에 걸려 이것도? 소멸시효에 걸려버려요. 그럼 몇 년 지나버리면? 3년 지나버리면 임금채권이 없어져. 그래 권리마다 틀려 이게. 권리마다 틀려요. 무조건 10년이 아니에요. 보통 채권은요. 그냥 채권은 몇 년? 10년이고요. 임금채권은 월급이죠. 월급 못 받은 거는 3년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는 현상 중에 하나가 회사가 망해버리면 사장님이 그거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정산하고 헤어져야죠. 그죠? 월급을 다 정산 못하면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잠수 타. 왜 타는 거예요 잠수를? 몇 년 동안 타요? 몇 년 동안 숨어버려? 3년. 뭐에 걸리게 하려고?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잠수를 타는 거예요. 핸드폰 연락 안 되죠? 집으로 찾아가면 뭐라고 그래 집에서? 모른다고 그래 모른다고. 왜? 그래야 돈 못 받게 되거든요. 이게 소멸시효라는 법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잠수 탄다. 왜 타니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소멸시효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해되세요? 근데 아까 직원들이 뭘 걸었어요? 그럼 소멸시효에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A라고 하는 분은 그냥 둬야 돼요? 월급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3년 되기 전에 돈을 받아내야 돼. 그죠? 누구한테 가서? 이 사장님한테 가서 회사 망하게 해놓고 도망가신 사장님한테 가서 월급을 받아야죠. 그죠? 그럼 사장님이 돈을 줘야지.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주면 사장님의 배우자, 그 배우자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요? 못해요? 배우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법적으로? 없어요. 왜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사모님한테는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왜? 사모님은 의무가 없어. 그런 의무가. 그 가족한테도요. 없어요. 왜? 채권은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다만 가족이 도의적으로 내가 갚아드릴게요 할 수는 있죠. 근데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럼 3년 동안 잠수 타면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그럼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A가 이 근로자가 월급 못 받은 근로자가 해줘야 될 법적으로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해요. 왜요? 몇 년의 시효에 걸려요? 몇 년? 3년에 뭐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소멸시효에 뭐 한다? 걸린다. 그죠?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그래요. 무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그래요. 소멸시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중단 조치요.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단하게 해야 돼. 중단하게 이걸 그대로 두면 없어져 권리가. 그대로 둬요? 중단해야 돼요? 중단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월급을 저걸 받지. 그리고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단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뭐냐? 이게
쓰세요. 무슨 소송이에요? 뭐를 제기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거는 거예요. 무슨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요? 중단돼 버려. 멈춰버려. 소멸시효가 안 가고 멈춰버려요. 뭐를 걸면? 소송을 걸면. 소송을 걸면 돼요. 누가요? 직원이 누구한테? 사장님한테, 도망간 사장님한테 소송 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랬더니 소송 걸려고 그랬더니 이분 누가요? A의 이 근로자의 배우자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 미쳤나? 소송 걸어봤자 저 양반이 뭐가 없어?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럼 소송 걸어서 이기면 뭐 이겨도 받을 돈이 없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라는 거예요? 걸지 마. 재산도 없는데. 오케이요? 오케이. 그래도 일단 뭐를 걸어두면요? 소송을 걸어두면 소멸시효가 흘러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거 소송을 걸어두는 건 중요한 거죠.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 이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 변호사를 사야 되니까 돈이 들죠, 문제는. 두 번째는요,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뭐를 거는 거예요? 가압류. 압류나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압류나 가압류. 이 조치하면 돼요. 무슨 조치하는 거예요? 가압류 조치나 무슨 조치? 압류 조치. 이 조치를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이거죠, 이거. 어디다 걸어요? 압류나 가압류는 어디다 걸어? 사람한테 걸어요? 사람한테 걸어요? 재산에다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 자동차 있다 그럼 자동차에다 걸어. 집 있으면 뭐에다 걸어요? 집. 보증금 있다 그러면 보증금에다 걸어. 이 재산에다가 거는 게 가압류나 압류죠. 그죠? 예. 그런데 보통 사장님은요, 망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예, 명의를 다 이미 다 돌려놔. 압류를 못하게. 가보면 차를 타고 다니기는 하는데 누구 차 이게요? 처남차야. 그죠? 예, 이거는 형 집이고 보증금은 예, 누나 집이 누나 거로 돼 있어. 압류를 못해, 압류를. 그죠? 예. 압류를 못하게. 그래, 이 가압류도 이게 어려워. 그죠? 사장님은 민법을 공부를 하셨어요, 이미요. 이미 다 알고 계셔. 왜? 법리적으로 알고 있어. 아주 기본적인 걸 알아요. 왜? 그래야 자기 재산을 이렇게 은닉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이거는 돈 들어가서 안 돼. 이거는 뭐가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안 돼.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내 땀 흘린, 피땀 흘리는 월급이, 임금이 다 날아가 버려.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마지막에 필요한 수단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무슨 각서? 지불해준다는 각서를 받아주는 거예요. 각서 써주세요. 언제까지 갚겠다. 오케이요? 내가 1년 뒤에는 이걸 갚겠소라는 뭐를? 각서를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멈춰요. 중단돼요. 이거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돈 안 들어. 이거는 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단 누가 필요해요? 누구를 잡아야 돼요? 저 당사자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죠? 예. 이게 바로 무슨 조치예요? 소멸시효 중단 조치. 그게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잡아요? 네? 예, 숨어있다 잡는데요. 그 집 문 앞에서 기다려요. 그죠? 일주일째 기다려도 안 와. 그죠? 예. 그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우리는 또 알아, 그거. 민법 공부 안 해도 알아. 어떻게 알아요? 흥신소통에서 다 해요. 그죠? 예, 흥신소통에서 돈만 많이 주면 그분이요. 다 잡아내요. 됐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이 경과하면 법률 관계가 생기고 없어져요. 이걸 무슨 제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사건이죠, 사건.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갑당을 을이요. 을이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면. 몇 년간 점유했어요?
20년 동안 점유했다. 누구 땅을요? 갑 땅을. 누가? 을이. 몇 년간? 20년 점유하면 이 을이요. 을이. 점유한 이 사람이 저 땅, 갑 땅을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무슨 시효? 취득시효. 취득시효로 을이요. 을이 저 땅을 뺏어갈 수 있어요. 을이 누구 땅을요? 자기 땅이에요? 남 땅이야? 남 땅이죠. 갑이 가지고 있는 남 땅을 을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취득시효라는 법리예요. 이제 취득시효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몇 년간 점해야 돼 대신에? 20년입니다. 20년간. 갑땅을요, 을이요,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져왔어요. 그죠? 예, 그 20년 됐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로 을이 저 땅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으므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이 경과해야 돼요. 뭐가 경과해야 돼요? 시간이. 소멸시효는요, 채권은 몇 년이요? 채권은 몇 년의 시간이? 임금 채권은? 취득시효는? 다 틀려, 이게 틀려. 이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예. 이거는 다시 정신하고 무관한 거죠. 다시 용태는 다시 나눠져요. 용태는 외부적 용태하고 또 하나는 내부적 용태로 나눠요. 글자 차이는 뭐예요? 뭐하고 뭐의 차이? 이거는 외부하고 내부. 이건 외부로 표현했냐 이거죠. 외부로 표현한 거. 표현 안 한 거예요? 외부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 표현하면 무슨 용태? 외부적 용태. 이건 표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표현을 안 한 거예요. 표현을 안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부적 용태라고 그래요. 내부적 용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의하고 악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은 그거를 선이라고 불러요. 착한 게 아니야, 착한 게. 법에서는 착할 선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뭐하고 있는 거? 모르면 그게 선이에요. 거꾸로 알면 어떤 사실을 뭐하고 있으면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그걸 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안 한 거예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속에만 넣어두고 있어. 그죠? 속에 담고만 있어. 담고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외부라고 그래요? 내부라고 그래요? 내부적 용태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 얼굴 딱 보면요. 어젯밤에 술 먹었나 안 먹었나 딱 알고 있어요. 다만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무슨 용태예요?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그죠? 예. 외부로 표현하면 그게 외부적 용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외부적 용태는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적법의 행위하고 뭐하고요? 위법의 행위하고. 적법의 행위하고 또 하나 무슨 행위? 위법의 행위하고 둘로 나눠져요. 이거 외부로 표현을 해야 돼. 외부로 표현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법이죠.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죠. 법을 뭐 하면? 지키면 적법이고요. 어기면 위법이죠. 위법은 다시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이건 바로 위법입니다. 위법.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 채무불이행이나 또 하나 뭐예요? 불법의 행위예요. 불법의 행위. 채무불이행은 뭐를 위반한 거? 계약을 위반한 거죠. 계약을 위반한 게 채무불이행입니다. 불법의 행위는 뭡니까? 갑자기 남의 차에다가 지나가다가 술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긁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건 뭐를 저질렀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내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남의 차 가서 박았어요. 뭘 했어요 그게? 불법 행위를 한 거지. 이게 불법 행위. 그럼 변상해줘야죠. 차값 변상해야죠. 사람 죽으면 그것도 변상해주고. 물론 보험회사 가지만. 그게 무슨 행위? 불법 행위. A가 B에게 뭐를 했다? 차 사고를 했다. 뭔 사고? 그게 바로 뭐예요? 불법행위죠. 이게 대표적인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이거는 뭡니까? 남편이 결혼한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집 가정에
결혼한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간통을 했어요. 그죠? 이건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원래 바람난 남편의 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처한테 물어보면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 인간이 뭐를 했다고 그래요? 채무불이행했어, 채무불이행. 혼인을 하면 어떻게 돼? 혼인을 하면 가정에 뭐 해야 돼요? 헌신하고 충실할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바로 뭐예요? 채무불이행이고. 또 남편이 저 남의 집 가정 여자하고 뭐 했어요? 간통을 했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걸어요? 누구한테? 내 신랑한테도 걸고 누구한테도 걸어? 그 간통한 여자한테도 손해배상을 걸죠. 그거는 뭘로 거는 거예요? 불법행위로. 왜? 내 가슴이 찢어져. 그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게 불법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럼 뭐예요? 우리 집 애가 유치원 다니다가 그 둘이요, 유치원 안에서 놀다가 어떻게 했어요? 걔를 따귀를 때렸어. 그죠? 예, 따귀를. 그죠? 그래 물어보니까 우리 애가 때렸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CCTV 보니까 때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엄청 뒤에 가서 약 올렸어. 약 올리니까 걔가 어떻게 했어요? 한 대 쥐어박은 걸 얘는 쫓아가가지고 퍽 친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게 이빨이 나갔다. 눈도 나가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위예요? 걔하고 거래 나하고 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슨 행위? 불법행위. 이게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은 서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이 있어야 돼.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위는 거래 있어야 돼요? 계약이 없어도요? 계약이 없는데 내가 사고 친 게 바로 불법행위야. 오케이요? 사고 칩니다. 차도 사고 치죠. 남편도 사고 쳐요. 남편도 사고 치고 그 다음에 뭐도 사고 쳐? 애도 사고 쳐. 애도. 이걸 다 불법행위라고 불러. 불법행위. 그죠? 우리 집안에 사고 뭉치가 여럿이에요. 차도 있죠. 남편도 있죠. 애도 있죠. 애가 셋이면 셋이나 돼. 그죠? 네, 이게 불법행위고요. 채무불이행은 A하고 B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계약이 있을 때 그 계약을 뭐 한 거예요? 위반한 거예요. 계약을 위반한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많이 보는 거. 이거는 다 법을 지킨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거예요. 계약을 위반한 거고 이거는 갑자기 사고를 낸 거잖아. 그죠? 요쪽은요. 법을 어긴 거예요?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럼 적법행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요. 뭐 하고요? 의사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아닌 거. 의사표시가 아닌 걸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요. 의사표시로 된 거. 의사표시로 거래가 된 거. 의사표시에 의해서 뭐가 된 거? 거래가 이루어진 거. 의사표시 때문에 거래가 된 걸 뭐라고 부르느냐? 법률행위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라고 불러. 뭘로 거래한 거? 의사표시 때문에 거래가 맺어진 거. 그걸 법률행위라고 불러. 이거는 준법률행위는 준자가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어요? 준. 이거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거래가 된 거고 이거는요? 법률의 규정.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생기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오케이. 아 이제 여기 잡았어요. 그럼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거하고 법률행위하고 뭐하고요? 준법률행위하고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법률행위는 뭐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때문에 거래가 생기는 거고 준법률행위는 뭐 때문에? 법률 규정 때문에 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법률행위입니까? 준법률행위입니까? 유병원 씨가 죽기 전에 만약에 가정이에요. 죽기 전에 유병원 씨가 어떻게 했어요? 외제차하고 빌라를 자기한테 헌신을 해서 자기를 보살펴준 김어머니요. 그 나한테 보살펴준 헌신적으로 나를 보살펴준 모 아줌마한테 빌라하고 차를 뭐 하려고 그래요? 증여로 주게요. 증여로 주기로 의사표시했어요. 증여로 주기로 의사표시했죠?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거래가 된 거죠. 뭘로? 의사표시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이해되세요? 또 이번에는 유언으로 둘째 아들한테 미국에 있는 땅을 주기로 유언을 했다. 뭐예요 이거?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유언. 유언은 의사 표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 행위. 의사 표시로 거래가 된 거잖아.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유병원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숲에서 죽었어. 죽었죠? 그럼 걔 재산이요. 유병원 씨 재산을 누가 물려받아요? 상속으로? 자식이 물려받죠. 그거는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법의 규정 때문에요? 바로 그게 뭐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이 자식에게 저절로 물러갑니다. 예, 승계가 됩니다. 그죠? 예. 이때 상속으로 재산이 승계될 때는 채권만 승계돼요? 빚도 승계가 돼요? 빚도 승계가 되죠. 그때 아들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이 따져보니까 뭐가 더 많아? 빚이 더 많다는 거지. 그럼 상속을 받겠다고 그래요? 포기를 해? 상속 포기를 하죠. 그죠? 상속 포기를 해. 왜? 빚이 더 많아. 그죠? 예. 그럼 상속 포기도 의사표시에 아니야 그게? 그것도 법률행위예요. 그것도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려고 그러는 게 이거예요.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냐는 뭐의 차이예요? 의사표시로 거래가 생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규정으로 거래가 생기면? 오케이. 이거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채무불이행은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법률행위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거래가 적법해야 돼요, 의법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적법해야죠. 적법한 거죠. 적법한 건데 의사표시로 거래가 돼야 되는 게 법률행위죠. 근데 채무불이행은 적법이야, 의법이야?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예, 이게 지금 이 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쉽게 이제 정리하고 끝낼게요. 짜장면을 내가 2그릇 주문했다. 짜장면 2그릇 주문했다. 용태요, 사건이요? 용태. 정신관여한 거죠? 그죠? 그럼 짜장면 2그릇 주문한 거는 외부로 표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니까 무슨 용태?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 한 거죠? 그럼 짜장면 주문한 거는 적법이요, 의법이요? 적법. 의사 표현으로 되는 거예요? 법으로 된 거예요? 예, 오케이. 짜장면 주문한 게 이거죠. 외부적 용태로 적법하게 거래했다. 됐어요? 네. 주문했는데 안 오면, 짜장면 주문했는데 안 와, 지금 1시간째. 그럼 뭐예요, 그게? 위법한 뭐예요? 채무불이행이다. 이건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것만 법률행위니까. 적법한 법률행위만 이게 법률행위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법률사실 분류까지 완벽하게 해부가 됐습니다. 쉬셨다가 오늘 나갈 진도 사회적 타당성 103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